우리 오늘은 일제강점기가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단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죠? 철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이런 것들은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이거는 엮여서 나올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시대 때 뭐가 있었는지 알아둬야 되고 같이 엮여서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 첫 번째로 국어 교육과 함께 이 국어 교육에 같이 발전했었던 역사 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어 교육입니다. 우리 이제 1907년대 1905년 을사조약이 있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을사늑약이죠. 이 을사늑약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의 민족사학자들 아니면 지식인들, 개화된 지식인들은 우리나라도 계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계몽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지키면서 계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우리 거가 국어입니다. 국어, 우리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894년 2차 가보개혁 때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에서는 순한문의 혼용체를 사용하게 돼. 정확히 국한문이야. 국한문의 혼용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한문이라고 하면은 국어와 한문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라고 해서 국한문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되게 됐고 1906년 이게 고종한테 우리 한글도 공식적으로 인정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쓸 때 굳이 한문만 쓸 필요 없다. 옆에 국어 표기도 같이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 들은 고종은 1907년 국문연구소를 건립을 합니다. 이게 1907년이죠. 이때 당시 이 국문연구소를 건의했었던 사람이 이재곤입니다. 당시 학부 대신이었었던 이재곤의 건의로 국문연구소가 건립이 되게 되고 이 국문연구소는요 당시에 지석영과 함께 주시경 선생님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지석영은 앞에 시간에 많이 알아봤죠. 종두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광해원에 대해서 광해원이란다. 광해원 이전에, 광해원 이후에 잠깐만요. 병원을 갑자기 의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의대로 많이 그 이슈가 되잖아. 그 병원을 설립을 주장했었던 게 바로 지석영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주시경 선생님은요 우리나라 한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한글에 대해서 체계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글자를 한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한글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단어를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주시경 선생님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한글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체계화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띄어쓰기야. 그러면은 이 띄어쓰기가 주시경 선생님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야. 1897년에 존씨나라는 사람이 조선 이제 정부에 와가지고 띄어쓰기를 주장을 하면서 독립신문에다가 자신의 글자를 쓰면서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어. 그러면 이 띄어쓰기의 시도를 하고 나서 당시에 이 사람을 같이 봐야 되는데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헐버트. 선생님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헐버트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 우리 고종이 을사늑약을 당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국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을 했어요. 그 특사 파견을 건의했었던 게 바로 이 헐버트였어. 이 헐버트가 고종한테 얘기하면서 조선의 한글도 띄어쓰기를 체계화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과 같이 헐버트 띄어쓰기의 체계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은 이렇게 한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것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어교육이 발달했다고 하면은 역사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두 명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박은식 선생님이 있어요. 자, 이 박은식 선생님은요 이야기를 해요. 나라의 국혼을 강조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국혼. 나라의 혼인 국혼을 강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혼이 뭐냐면은 나라가 잃더라도 우리가 혼이 있으면은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체는 잃어도 우리 안에 혼이 남아있다면은 나라는 다시 발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했었던 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썼었던 한국 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통사를
저술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은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유교는 서양의 기독교와 그리고 불교와 달리 모든 사람들한테 퍼뜨려지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죠. 그 결론을 썼던 게 바로 유교 구신론입니다. 뭘 썼다고? 유교 구신론을 집필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가 이게 사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민중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 유교는 우리나라의 조선의 유교는 민중이 아니라 전부 제왕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게 퍼질 리가 있냐. 제왕은 한 명뿐이고 민중은 11명이네. 그러니 이거는 그랬기 때문에 유교가 퍼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가 유교를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발벗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퍼뜨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은 학자만 길러오고 여러 곳에 그냥 그 길은 제자들을 전 세계에 뿌리 뽑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방금 얘기해서 첫 번째, 이 유교는 제왕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공자는 사실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 민중을 위해 해야 된다. 그의 제자였던 맹자도 민중을 위해 해야 된다. 하지만 그의 제자였던 순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제왕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이런 것 같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얘들아 우리 한국사 하면서도 들었었던 사람이야. 바로 신채호입니다. 이 신채호 선생님은 무슨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요. 첫 번째로 독사실론에 대해서 집필을 하게 돼요. 독사실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대사부터 고구려 백제시대까지 집필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독사실론이야. 이거는 당시에 대한매일신부에서 신채호 선생님이 연재를 했었고 총 2편을 나눠서 연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다가 미완으로 끝나게 돼요. 왜냐면 신채호 선생님이 거기서 미완이라고 적었거든. 그럼 이 독사실론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우리가 보면은 중국이 조선을 주장했을 때 얘기했던 게 중국의 기자로부터 유래가 됐다는 기자조선과 위만으로 오는 우리의 역사 유래가 있었어요. 이거를 독사실론에서 부인을 하게 돼요. 아니 뭐 말도 안 돼 개소리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왕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단군으로 시작된 왕조에서 6개의 부족이 있어요. 뭐 부여족이라든가 아니면 선비족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말갈족이라든가 진화족이라든가 토족이라든가 이렇게 6개의 부족이 있고 거기서 부여족이 하나로 다 통일을 했다. 하나로 통일하면 우리는 단군의 후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단군의 후예가 쭉 오다가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을 했고 삼국통일하면서 거기서 부여족이 세력이 확 꺾였다 라고 하면서 이걸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걸 독사실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들어봤었던 조선 상고사를 비슷한 내용으로 저술을 하게 되는데 이 독사실론과 다른 점은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나는 수능 국어할 때 아와 비하 한 번이라고 풀어봤어. 네, 다 아와 비하 한 번이라고 풀어봤지. 그 아와 비하가 이 조선 상고사의 첫 번째 초록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아는 뭐 개소리고 비하는 뭐 개소리냐 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썼어. 그럼 그 아는 뭐냐면은 아는 내가 주관적인 거야. 그리고 비하는 나의 주관적인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을 비하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저 선생님이 뭔 이상한 개소리를 하고 있냐. 그럼 예를 들어볼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나는 한국인이야. 나 자신이거든. 그럼 한국인의 입장에서 비하는 외국인이야. 내 입장에서 나는 나고 비하는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주관적으로 보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비하인 거야. 그러면 건물주들은 자신이 아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외 사람들이 비하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런 아와 비하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조선 상고에서 그 얘기를 집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민족사가 민족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다시 생각하고 계몽해야 된다 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을지문덕전이나 아니면 이순신전을 집필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영웅의 전기소설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영웅들이 있다. 영웅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월남망국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책으로는 미국의 독립사라든가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태리 삼국
별개전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흥망사에 대해서 집필을 했었던 게 바로 이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탄압받고 있고 견제를 당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견제를 받다가 폭망했으니, 아니면 미국 독립사항이 그렇게 견제를 받아서 얘네는 결국 독립했다. 그러면 희망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의각심을 가져야 된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박은시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바로 민족 사관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민족 사관이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육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계몽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시 선생님 둘 다 똑같아. 중요시 얘기했던 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그거에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 어떻게 우리 스스로 계몽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 모두 사업가들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지닌 중에 밀컵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종교로 넘어갈게요. 종교. 얘들아, 종교라고 하면은 종교는 정말 현대에서도 빠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종교라는 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희망도 주고 아니면 의지를 할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 이때 당시 종교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변형을 해주고 우리 생각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종교들이 어떻게 일제시대 때 변하게 되고 변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종교에서는 여기서 유교를 봐야 됩니다. 유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 얘기했던 게 바로 박은시 선생님의 이야기했었던 유교 구심론입니다. 이 유교 구심론을 통해서 우리는 제왕이 아니라 민중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유교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교입니다. 얘들아, 조선은 무슨 국가야? 성리학 국가야? 불교 국가야? 성리학 국가지. 그러니까 조선은 초반부터, 조선 초기부터 불교를 되게 배척했었어. 조선 불교 저리가 라고 했었고 어느 정도 했냐면 조선 내에 승려는 출입 금지야. 오? 그러니까 승려도 뭐라나? 이렇게 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불교가 개혁을 해야겠다 하면서 한용운 선생님이 우리 불교는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이거에 대해서 불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 일본 불교가 침투를 하게 됐는데 얘네가 바꿔버린 거 있어. 방금 얘기했던 도성이 승려의 출입 금지를 입성 금지를 일본에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승려들 기존 승려들 생각하나 한국 불교보다 일본 불교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흔들리게 되고 일본에서 이 불교를 통해서 불교 신자들은 다가가가지고 친일의 속삭임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한영우는 우리 이러지 말고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선 불교 유신론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구신이 뭐고 유신이 뭘까? 라고 하면은 구신은 우리에 대해서 새롭게 바꿔야 된다 라는 거고 구신은 아예 다 뜯어 고치자, 개혁을 해야 된다, 혁파를 의미합니다. 얘는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된다, 얘는 뜯어 고쳐야 된다야. 그러면 이때 얘기했던 게 우리 기존에 너무 보수적이니까는 진보적으로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대표적인 게 승려도 결혼합시다. 승려도 결혼하고 승려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 시험 봐야 된다, 본격적으로 시험 봐야 된다 라고 했던 이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천도교입니다. 이 천도교는 송병이가 창시를 하게 돼요. 얘들아, 송병이 하면 우리 어디서 들어갔을까? 동학에서 들어갔어요. 동학에서 북접의 정공준과 남접의 손병이가 만나가지고 진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사형을 당하게 되고 3대 교주인 이제 손병이가요 동학을 이어가서요. 근데 여기서 일본 애들이 이 동학을 통해서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동학농민 운동하면 되게 엄청난 규모지. 그러면 그 엄청난 규모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동학의 신도가 많기 때문이야. 일본 애들은 그런 신도가 많고 동학에 대한 믿음이 깊으니 얘네 통해서 친일에 씨앗을 뿌리면 우리의 친일에 그 씨앗을 통해서 확 커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일본 애들 실제로 이 동학에 대해서 후속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병이가 여기서 위기를 느낀 거야. 그러면 안 되겠다. 동학이라고 하면 얘들아, 후천개벽이나 시천주나 인내천 서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변혁하자라고 이야기하거든. 그게 정치로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치를 종교에서 분리시켜버리자. 정교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교 분리와 함께 나왔던 게 바로 천도교였던 거야. 이 천도교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병희는요 3.1운동 때 앞장서게 되고 손병희 천도교 3.1운동 때 앞장서게 되면서 많은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계몽운동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 계몽운동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나 아니면 산업 등의 계몽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죠. 네 번째로 보면은 얘는 대종교예요. 오히려 여기서 불교, 유교, 천주교보다 대종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대종교가 나오기가 좀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 대종교를 창시했었던 나철입니다. 나철, 우리 을사오적을 죽이고자 자신애를 조직했었던 나철. 이 나철은요, 이 자신의 활동이 실패를 불안하게 돼서 단군교라는 걸 창설을 하게 돼요. 단군교가 뭐냐면 말 그대로 단군이야. 단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제 구름을 받았다. 거기서 믿은 하느님이다. 그래서 그 하느님은 단군이다. 라고 했던 게 단군교고 이 단군교를 대종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나철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삼신일체 소상이 있다. 그 삼신일체 소상이 뭐냐면은 환인, 환검, 단군한검이야. 환웅, 환인, 환웅, 황검으로 이어지는 이 삼신의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대종교는 활동을 대표적으로 항일 무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항일 무장 활동이 대표적이 만주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이 만주에서 방금 얘기했던 항일 무장 활동을 실시를 하는데 이 항일 무장 활동을 우리가 중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중광단이다. 이거는 1911년에 조직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두 개나 남았는데 천주교와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얘들아 천주교는 조선 후기 때 전례가 되게 되거든. 조선 후기 때 전례된 천주교는요 자신의 선교가 목적이었어. 그 선교를 통해서 전례를 하게 되고 당시에 개신교는 미국과의 수교 이후에 전례가 되게 됩니다. 얘네도 선교가 목적이었지만 천주교와 달리 우리는 의학이나 교육 쪽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선교를 실시를 하게 되고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퍼지게 되면서 당시에는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양성평등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이야기하거든. 하느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저 양반들은요? 쟤는 지금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다 평등하대. 그러면 당연히 평등하네 하면서 그걸 믿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신분제를 타파 아니면 양성평등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런 사상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뒤지게 웃기다.